안녕하세요. 복잡한 법률 문제, 오늘은 슬라이드 보면서 아주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상가 점포를 넘겨받을 때 내가 냈던 권리금? 이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전대차 계약으로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이거 정말 내 피 같은 돈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법적으로는 아니오라는 대답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지금부터 이 문제를 제대로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내 소중한 투자금이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전차인, 그러니까 가게를 다시 빌려서 쓰는 분들이 실제로 겪는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권리금 2천만 원을 냈는데 계약 끝나니까 전대인이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와, 정말 황당하고 막막하겠죠. 이렇게 큰 돈이 걸린 투자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니. 이게 생각보다 정말 흔한 일이라 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전대차라는 계약 관계 구조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누가 누구랑 계약한 건지 그 관계를 좀 명확히 해보죠. 전대차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세입자가 자기가 빌린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다시 세를 주는 거예요. 원래 있던 세입자가 임차인이고 이 사람한테 가게를 다시 빌린 사람이 전차인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세입자만 바뀌는 게 아니라 아주 독특한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관계가 딱 보이죠? 건물주가 있고 그 건물주한테 가게를 빌린 임차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임차인이 다시 전차인에게 세를 주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전차인은 건물주랑 계약한 게 아니라 바로 임차인이랑 계약했다는 거.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대차 계약은요, 원래 있던 임대차 계약에 완전히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종속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원래 계약 기간보다 더 길게 계약할 수도 없고요. 더 무서운 건 만약에 원래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서 건물주랑 계약이 깨지잖아요. 그럼 전차인 계약도 그냥 같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딱 여기 나온 비유처럼 원래 계약이 전원선이면 전대차는 그냥 연장 코드인 셈이죠. 전원선이 뽑히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불안한 전차인을 법이 아예 보호해주지 않는 걸까요? 에이, 그렇진 않습니다. 다행히 법으로 보장해주는 권리도 있긴 있어요. 좋은 소식도 들어봐야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 보호되는 권리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어요. 이건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예요. 그런데 오른쪽, 보호되지 않는 권리에 바로 권리금 회수 기회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장사는 계속하게 해줄 수 있는데 처음에 낸 권리금은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 건물주랑 임차인이 계약한 날부터 계산해서 총 10년까지는 저 장사 더 할래요 하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보호 장치죠. 아, 그런데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어요. 바로 건물주가 이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동의를 해줬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점으로 넘어가 보죠. 계약갱신은 되는데 왜 권리금 회수는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 걸까요? 법에 도대체 어떤 허점이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그 법 조항을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법을 만들 때 왜 전차인의 권리금은 쏙 빼놓은 걸까요? 수많은 사장님들을 이런 위험에 빠뜨리는 그 법의 결정적인 구멍, 대체 뭘까요? 바로 이 법조항 때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줄여서 상임법이라고 하죠. 이 법 제13조를 보면 전대차 계약에도 상임법의 일부 규정들을 적용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조항에서 권리금 보호에 대한 제10조의 4는 쑥 빼버린 겁니다. 의도적으로 제외한 거예요. 법조항에 아예 이렇게 못을 막아놨어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딱 잘라서 안 해준다는 거죠. 이 한 문정 때문에 수많은 전차인들의 피 같은 권리금이 공중에 붕 뜨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이 이렇다고 그냥 포기할 순 없잖아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내 권리금을 내 손으로 지키는 방법,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이 안 해주니까 계약서로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만이 내 돈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대차 계약 전에 내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4단계 체크리스트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째, 건물주 서면 동의 받기. 둘째, 원래 임대차 계약서 꼼꼼히 보기. 셋째, 권리금 회수 특약 넣기. 그리고 넷째, 사업자 등록하고 확정일자 받기. 이 4가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특약입니다. 특약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특별히 추가하는 약속 조항인데 이게 법보다 우선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계약이 끝날 때 전대인은 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문구를 명확하게 넣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유일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4단계가 왜 다 중요한지 간단히 짚어볼게요. 건물주 서면 동의, 이거 없으면 그냥 불법 전대차가 돼서 아무런 권리 주장을 못해요. 월세 계약서 검토, 당연히 해야죠. 내가 들어가는 가게의 남은 계약 기간이나 조건을 모르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특약, 이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권리금을 지킬 유일한 무기고요.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 이건 내 보증금을 지키고 내가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이 4가지가 다 맞물려 돌아가야 여러분의 법적 지위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 전차인에게 권리금 보호는요, 법이 알아서 챙겨주는 당연한 권리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직접 협상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서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권리라는 거. 법이 왜 이래 하고 불평하기보다 내 계약서가 나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그 계약서 혹은 앞으로 맺게 될 계약서에 권리금 보호 특약이라는 문구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여러분이 땀 흘려 일군 소중한 가게의 미래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